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수시로 보고 확인하고 지금 답변 못 드리면은 제가 이거를 기록해 갔다가 나중에라도 Q&A에 더 추가해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나 보다. 먼저 저희 26년도 근로지원인 사업 개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25년도 근로지원인 이제 사업 현황인데요. 근로지원인 수는 이제 13,000명으로 전년 대비 한 200명 정도 감소가 되셨고요. 지원 시간도 월 평균 126시간 정도로 전년 대비 5.1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이용장애인 수는 19,324명으로 작년도보다 한 1,000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근로지원인 분들이랑 지원 시간은 감소하고 이용장애인은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건 역시 업무 보조 1유형이고요. 그 다음이 3유형 그리고 제 2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장애 유형별 서비스 현황을 보시면은 발달과 정신을 합치면은 거의 68%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3유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지만 현재 이제 근로지원인 등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뭐 기타 사항 등으로 1유형으로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47.1%와 68% 간에 소리 좀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해줘야 돼. 네. 마이크도 조금만 가까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크게 들리는데. 그래서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로는 그 발달과 정신분들이랑 3유형 비중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교육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6년도 사업 목표 및 예산인데요. 전년 대비 500명 증가했습니다. 11,500명분 예산 저희가 확보했고요.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요만큼 증가했고 26년도 단가도 그에 따라서 증가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행기관분들께 또 양해 말씀 구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수행기관 운영비가 이제 부족하다는 말씀 이제 매년 해주고 계셔서 그래도 수행기관 이제 운영비 단가 상승을 위해서 이제 매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좀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좀 수행기관분들께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8.32%였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는 18.35% 굉장히 이제 미비한 수치로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저희 고용노동부 고시에 있는 대로 5분의 1까지, 그러니까 20%까지 운영비를 늘려달라고 매년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수행기관분들도 이제 계속 의견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은 운영비 상향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지부 없지. 요거는 이제 동시지원 관련 변경 사항인데요. 사실 작년도에 변화했죠. 작년 7월 1일부터 1대3에서 1대5까지 증가가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동시지원을 좀 무분별하게 늘림에 따라서 서비스들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있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동시지원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이제 규정에 넣어놨습니다. 동일 직무,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근무하시는 장애인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만 동시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또 이에 따라서 이제 쓰셔야 되는 서식을 조금 이제 간소화했는데요. 원래는 승낙과 취소 동의서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변경될 때마다 계속 받으셔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하나로 승낙 가로 열고 변경 동의서로 통합해서 동시 지원 하실 때 승낙처럼 동의서만 받아주셔서 계속 그걸 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4 이상 동시 지원 결정할 때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는데요. 이 심사위원회는 이제 외부위원이 50% 이상의 장애인단체 종사자로 선임하셔서 이제 저희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예산이나 뭐 기타 사항을 핑계로 좀 억지로 동시 지원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수행기관분들도 이제 동시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조치해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기관 평가 체계가 작년도에 수행기관분들이 많이 도움 주셔서 최종안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최종안이 저희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제 기존에는 최초 선정과 네. 재선정 평가 지표를 이제 저랑 왔다 갔다 도회장님이랑 하시면서 쓰셨는데 서산 회장님이랑 이제 김봉우 올해부터는 이렇게 한 갈 것 번만 같아요. 최초 선정이 이제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수행위원 분들은 재선정 평가로만 평가를 받으시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선정 자세한 거는 제가 오늘 교육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한 지표 설명이랑 같이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제 저희 규정에 있는 최초 선정 평가표입니다. 네, 시간 이대로 진행이 될 정해주시면 거고요. 어떻게 자세하게 서산 평가할지는 저희 회장님하고 매뉴얼 서산 통해서 회장님이 풀어나가는 저희 걸로 그거거든요.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이시거든요. 예, 그 부분하고 이제 선정 저희 평가 방법에 대해서 김봉수 좀 간단하게 대장님하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최초 뿌리지는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않았는데 대로 수행 도회장님하고 기간별로 처음 저는 선정할 때 딱 기본으로 한 번만 가고 진행하시게 요청을 될 거고요. 해보려고요. 재선정 평가는 연말에 약정이 종료되는 수행 기간 대상으로 시행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도 네. 평가 기간은 연말 위원이시기 약정 때문에 기간, 약정이 시작한 가실 수 날짜로부터 있는지 저희 요청을 공단이 해보고 수행 기간 재선정 평가하라고 내려보내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행 기간 선정 안내를 10월 달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다들 이제 1년씩으로 약정 체결을 해주시니까 지금 일부 첫 기간 번째 제외하고, 그러시면은 평가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공문에 찍어서 내려보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평가 기간 동안 자료만 가지고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평가 방법은 1차적으로 수행기관에서 자체 평가를 해 주실 건데요. 제가 평가하는 템플릿을 내려 드릴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감사합니다. 수행기관 담당자 분들께서 수행기간 실적을 입력을 해주시면 옆에 자동으로 점수가 계산되도록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시범 운영 때 한번 이제 썼었는데 제가 이걸 조금 더 고도화하고 좀 더 보기 좋게 편리하게 만들어서 이번 10월 달에 내려보낼 때 같이 내려보낼 예정이니까요. 수행기관 분들께서는 본인들 실적을 맞게 입력해 주시고 그거를 소속기관으로 보내주시면 소속기관 담당자가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랑 이걸 또 이제 연말부터 부정수급이랑 하겠다는 기타 사항, 거네. 감점 사항들을 체크해서 최종 점수를 확정 짓게 될 거고요. 재선정 평가 기존에는 이제 수행기관 재선정 여부는 이제 재선정 평가 70점 이상이냐 아니냐로만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재선정 여부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저희가 바꿨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말이냐면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이시더라도 다른 사항을 고려해서 수행기간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게 규정을 바꿔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이 점수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 운영 진행했을 때 평균 점수가 한 9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 분들도 좀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물론 이제 시범 운영해 주신 수행기관들이 워낙 이제 근로지원인 사업을 잘 해주시고 또 오래 해주셨던 기관들이 좀 시청해 주셨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70점 기준 점수 수준이면은 아마 10점 미만으로 받으시는 기관들은 크게 없으실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했었던 장애 유형별 근로지원인 부수적 업무 범위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핵심 업무와 부수적 업무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부수적 업무에는 어떤 업무가 포함이 되는지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핵심 업무랑 부수적 업무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규정에 집어넣었고요. 근로지원인은 부수적 업무만을 수행한다라고도 규정에 넣어놨습니다. 올해 건 안 왔지? 물론 이 왔어? 개념 정의만 가지고서 어떤 게 이제 근로지원이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매뉴얼에 부수적 업무 예시를 좀 저희가 첨부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이제 제가 첨부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게 여기 있는 것만 근로지원이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큰 틀에서 이런 업무까지도 근로지원인이 수행을 해도 이 근로지원 업무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별적 사항에서 이제 장애인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장애인 근로자 장애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물론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깨져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근무 중 생활 지원. 장애인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무실 내 이동 지원이나 근무 중에 식사 지원, 또 근무 중 개인 위생 관리 지원 같은 부분을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영역이라 해서 근로지원인 분이 이제 지원을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이제 장애인 근로자분의 좀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을 근로지원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거 그럼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간단한 다행히 생활 지원까지는 그 부탁드리는 거 근로지원인 분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하다. 마련해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아래쪽에는 이제 수행기관 담당자분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 대신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운전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외근 장애인 시나 근로자가 외근 운전을 시. 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없는 분인데 외근 씨야. 근로지원이 구인할 때 운전 가능한 사람으로 구인해서 운전을 대신 시켜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근로지원인 교육이 크게 확대가 됐는데요. 근로지원이 더 늘어날 거라고 이제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죠. 이에 따라서 많이 줘야 되지. 저희가 교육기관 확대를 통해서 예산 전국 자체가 작은데. 권역별 교육수에 좀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 교육기관 이제 정시 교육기관과 별개로 상시 교육기관 운영을 좀 저희가 하는데요. 작년도에 3개소 시범 운영을 했는데 올해 8개소 전국 8개소로 정규 운영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수교육 규모가 확대가 되는데요. 이제 이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명 정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근로지원이 늘어나고 제가 양성교육 받고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들으셔야 되는 건데 이 수요를 따라잡기에 굉장히 부족한 교육 공급이었기 때문에 그 26년도에 저희 공단과 외부 위탁기관을 같이 혼합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서 4,000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 4,000명 가지고도 올해 당장 이제 수요를 모두 해소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26년, 27년, 28년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보수교육을 들으셔야 하는 근로지원인분이 모두 보수교육을 듣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진행하는 연구 용역인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지원인 지원평가 체계 개편 연구고요. 2번째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지원평가 체계 개편 연구는 서비스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기존에 있던 체크리스트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으시는데요. 그 체크리스트가 뭐 장애 유형도 고려를 안 하고 있고 또 너무 정성적인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개편하는 연구입니다. 저희 이제 뭐 장기적인 목표는 이제 장애 유형별로 뭐 발달이랑 비발달 분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좀 구별을 하고요. 그리고 정량적 평가를 크게 강화해서 좀 서로 다른 담당자들이 평가를 하더라도 비슷한 점수대,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발달장애나 전문직 종사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근로지원을 좀 맞춤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서 이분들을 조금 더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거고요. 공단 유사 인적 지원 제도 같은 경우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또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근로지원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좀 종합적으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연구하면서 이제 역시나 이제 근로지원인 수행기관 담당자분들의 좀 현장의 목소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연구 용역 기관에서 담당자분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료 요청을 한다거나 하실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수행기관에서 이제 느끼시는 어려움, 애로사항 같은 거를 좀 솔직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제도 개선할 때 좀 연구에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수행기관 담당자분들의 좀 적극적인 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리 전에 주셨던 이제 사전 질문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달아왔는데요. 주셨던 질문들을 좀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제가 당장 이제 이 Q&A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만 좀 모아놨습니다. 이후에 다른 질문들은 제가 시스템 교육하면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추후에 당장 이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좀 뺐습니다. 이후에 좀 검토 거쳐서 답변 드리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주셨는데 오늘 교육 통해서 해소가 안 됐다거나 제가 뭐 누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뭐 질문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수시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당장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안 되는 건 추후에 다시
추가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형 동시지원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업비 계산 방법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린 단가표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답이 있었는데, 이유형 근로지원인분 같은 경우에는 근로지원이 받으시는 급여나 주휴수당이나 기타 수당 등에 대해서는 120%가 가산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비는 가산이 되지 않고 100%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시지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지원이 받으시는 급여와 수행기관이 받으시는 사업 운영비가 동시에 그 수당만큼 가산이 되는데요. 120%에서 150%까지 가산이 됩니다. 아마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근로지원이 급여는 똑같은데 왜 사업 운영비가 차이 나냐 해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유형 근로지원인 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운영비에 가산 수당이 붙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근로자 출결 사항 및 본인 부담급 체납에 따른 조치 방안. 아마 이제 장애인분 관리가 조금 수행기관에서 어려우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좀 이것도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장애인 근로자 출결 사항은 공단이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수준을 넘어섭니다. 제가 장애인 근로자분을 이 출결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근로자 출결 시간을 저희가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 수행기관, 그러니까 이제 소속돼 계시는 근로지원인 분이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활동일지 같은 거 작성하시면서 제가 공단 차원에서 이걸 관리해서 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정보를 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요청 주셨지만 좀 어려우신 분을 제가 좀 공감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 근로자가 본인 부담금을 안 내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역시나 저희가 어떻게 이제 관련 법령이나 저희 규정상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지원 결정 취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 체납되시면은 저희 공단 통해서 공단 담당자분 연락하셔서 시정 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요청을 드릴 수는 있지만, 끝까지 안 내신다고 하면은 지원 결정 취소하는 것 말고는 저희가 뭐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체납하신 건 다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활동지원사와 근로지원이 서비스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담당자분이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냐라고 문의를 좀 주셨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동시 지원이 현행 구조상 이제 가능합니다. 또 동일한 분이 활동지원사랑 근로지원인을 동시에 하시는 것도 현행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은 활동지원 이용 시간과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간이 겹치는 게 불가능한 건데요. 당연하지.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좀 다릅니다. 활동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진행이 돼서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으로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을 이용해서 활동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수기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수행기관 담당자분께서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이 똑같이 일단 그래서 가장 이제 근본적인 방법은 근로지원인 결정 시간, 저희가 이제 결정해드리는 근로 시간이 있잖아요. 이 근로 시간 내에서 서비스가 잘 제공되는지 확인하시고, 이 기간 내에는 왜냐하면 이 결정 시간 내에서 서비스가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활동지원과 시간이 겹치더라도 저희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우선되기 때문에 근로지원인 결정 시간 내에서 활동일지가 잘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체크해 주시면은 추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 활동일지 수정. 근로지원인이 서비스 신청 포털에서 본인 활동일지를 수정해도 업무 시스템 간 자료 연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일부러 저희가 그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과 업무 시스템은 실시간 연동되지 않습니다. 근로지원인이 한번 서비스 신청 포털에서 전자서면까지 받아서 그 정보가 시스템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순간 연동이 끊기고요. 그러니까 실제 연동도 안 되지만 연동되는 건 그때 한 번뿐이고요.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에서 수정을 하셔도 업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고요. 업무 시스템에서 수정하셔도 근로지원분이 확인하시는 서비스 신청 포털에서 연동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또 실시간 연동되도록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동되게 하려면 전화해야 되는 거? 연동을 일부러 안 해놨다는 지금 거 보니까 PPT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포털 제가 교육 업무 끝나면은 시스템에는 이 교육 자료 근로지원이 공지사항에 입력하는 올려드릴 거고 예정입니다. 포털은 누가 입력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장애인 휴대폰 근로자와 다중 아, 매치된 둘 다? 근로지원인 주휴수당을 포털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일지처럼 라고 하신 이산 건데 키워냈다, 이용자가 얼마나 다양하시고 해야 한다, 이제 요거를 하는 일부 거고, 시간은 겹치고 요거는 일부 우리 시간은 안 전산 겹치고 바우처, 하시는 전산을 경우인데요.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부러 안 예시로 해놨다는 거 들어드린 보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9시 우리랑 연락해서 반부터 맞추고 이런 거 18시 방지하려고 그런 까지 것 같은데요? 계속 서비스가 근데 끊어지는 그걸 시간 없이 선생님들이 중간에 물어보네. 비는 시간 근데 없이 들어와. 계속 들어오긴 서비스를 해. 제공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9시 연차를 신청을 안 반부터 했다거나 18시까지가 그런 이분의 거는 근무 시간이시고요. 휴게 시간은 중간에 30분, 30분씩 하셔서 1시간 쉬셨죠.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은 하루 7시간 30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이 한 주에 7시간 30분만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거고요. 시스템에 입력하실 때는 이분이 주 며칠 근로자신지 곱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유형 근로지원인이 동시 지원을 하는 경우에 이 가산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시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형 자격을 갖춘 근로지원인이 이 유형 장애인 근로자 2명을 동시 지원하는 경우, 아니 2명이나 3명이나 이렇게 동시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변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끝에 있는 이 이유형 자격 수당 주휴수당을 준다는 120%와 동시 시간이 지원 반영돼 가산 있으면. 비율이 120%에서 150%가 고변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대 2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120% 곱하기 120%에서 144%의 급여를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2유형 자격을 갖춘 근로지원인 분이 2유형이랑 3유형 장애인 근로자,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장애인 근로자를 동시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변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2유형 자격수당 120%에서 동시 지원 가산 비율이 하변산으로 계산이 돼서 140% 정도로 계산이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14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좀 내부적으로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나오는 건데 이제 140%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에 거는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두 번째 하변산으로 밑에 계산이 이유형 된다 저거는 많이 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 이유형 장애인 근로자를 동시 지원하는 144%보다는 더 적은 금액을 받아가시게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 계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기간 사업 운영비는 또 별도 계산으로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형 근로지원이 자격 등록 기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자격증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등록된 자격증과 자격 유효 기간과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호 통역이나 다른 점역 규정이 몇 년 단위로 보수 교육을 받아서 자격 유효 기간을 연장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효한 자격 기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경력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경력에는 당연히 유효 기간이 없기 때문에 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시면 되는 건데요. 편의로 입력하시면 9999,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계속 쓰실 수 있게 되시겠죠. 경력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쓰실 만큼 쭉 써주시면 됩니다. 수행기관에서 장애인 근로자 개인정보 수정이 가능하냐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기관에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장애인 근로자 개인정보 활용을 수행기관에 하실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속기관 담당자에서 연락 후 담당자가 변경사항을 확인 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요거는 추후에 이 변경으로 인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던가 하는 책임 소재를 공단에서 지기 위함이기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반드시 공단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타 개선 요청 사항인데요. 목록은 적어 드린 건데 이게
제가 요거를 이제 수행계에서 요청하신 거를 다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좀 급한 거 순서대로 차근차근 좀 수정을 해 주시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수정하겠다 아니면 수정을 할 수 있다 없다도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게 제가 지금 쌓여 있는 일들이 있어서 사실 작년부터 이제 뭐 근로지원 연차 관리나 이런 부분 좀 활성화해달라, 급여 명세서 같은 거는 좀 작년부터 계속 이제 요청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아직도 이제 구현이 안 된 거는 정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시스템 담당자분이 지금 유지보수 해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24년도에 이제 시스템 만들 때는 이제 예산을 타 와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해서 이제 계속 유지보수가 되고 계속 개선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딱 한 분이 해주십니다. 이 한 분이 사실 실시간으로 이제 일어나는 오류라던가 아니면 수행기관에서 이제 매일매일 요청해 주시는 수정 사항을 좀 해주시는 거에도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이번하고 6번 끌리세요. 엄청 시간 그렇기 줄게. 때문에 현재로서 이거를 좀 다 하실 수 있는지 2번하고 6번만 되면 좋겠네. 약속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검토 통해서 좀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부터 차곡차곡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인 이 요청 사항 이제 시간이 제가 확인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하라고 할 보여드린 거 이유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또 검토 통해서 여유 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수정해 드리겠다, 좀 약속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뭐 좀 당장 좀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하고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이다 하면은 최대한 빨리 좀 해드릴 수 있고요. 뭐 예산이 들더라도 시급한 부분이다 하면 역시나 저희가 우선순위 잘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어제보다 조금 일찍 끝나서 제가 좀 뿌듯하긴 한데요. 제가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9시 50분부터 시스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